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 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발표된 정책 자료를 좀 말씀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자, 2023년도에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자, 거래는 완전히 절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사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모든 경제 자체가 멈춰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순히 공인중개사, 중개업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뭐 이사, 도배 등등등 여러 가지 뭐 다 경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개념보다도 거래가 계속 활성화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또는 종부세 그리고 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한 부분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규제책이 완화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취득세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이냐 또는 비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주택이 1주택일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을 봤을 때 우리가 2주택부터 중과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주택부터 8% 그리고 3주택은 12% 그리고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을 구입해도 12%의 중과세를 받았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개정이 돼가지고요. 2주택까지는 그냥 1에서 3%인 표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3%에서부터는 50% 할인된 6%에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3주택부터 중과세가 활용되는데 3주택에 50% 할인된 금액의 취득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사실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중과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반적인 세율조차도 이제 50%를 할인해주고 거기서도 또 영구적으로 취득세를 할인해준다라고 했을 때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과세 되는 부분들을 정상적인 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에 또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중과세가 있었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2%까지 중과세 됐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6% 이렇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세가 내려갈 예정이고요.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가 중과 배제되고 있는 기간이죠. 이 중과 배제가 2023년 5월에 끝날 예정이었었지만 지금 1년을 더 연장해서 2024년 5월까지로 중과세가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물량들이 사실 중과세였 때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지만 이제 중과세가 배제되면서 물량이 나오고 또 더 이상 매수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었지만 취득세를 조금 더 낮춰줌으로써 거래를 조금 더 활성화 또는 정성화시키겠다는 어떤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분양권이라든가 또는 입주권들이 과거에 1년 미만이나 또는 1년 이상 됐을 때도 중과세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개정이 돼가지고요. 1년 미만일 때는 45%의 중과세를 받지만 1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 세율로 적용됨으로써 중과세는 폐지돼 가고 있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동안 규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다는 어떤 신호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조정대상 지역 이상 규제 지역에서는요. 다주택자들은 담보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지만 이 담보대출을 30%까지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 30% 허용해 준다 해서 그게 뭐 굉장히 어떤 뭐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을 허용해준다라는 것이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요, 1주택자나 또는 무주택자한테도 LTV를 아무리 열어줘도 지금 사실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DSR을 한 번에 풀어주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소득 부분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는 좀 풀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과거에 너무 혜택을 많이 줘서 어떻게 보면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도 다 주택임대 사업자, 재개발도 주택임대 사업자, 이렇게 투자로 들어가는 것들도 전부 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에서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5제곱미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도 이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겠다, 부활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은 주택임대 사업자 규제지역에서 등록했을 때 종부세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가 중간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도 배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거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주택임대 사업자도 대출이 아예 안 됐었는데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LTV를 조금 풀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다주택자들이 30%인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조금 더 그것보다 높게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과거에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부분이 사실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중이 사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가 90년대 이상 이후에 지어지거나 그랬으면 구조 안정성은 사실 제대로 나쁜 등급을 받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단이 잘 안 되는데, 사실 구조 안정성보다도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는 설비 노후도가 사실 되게 심각해서 살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적었었고 안정성만 높았었는데, 이제는 구조 안정성은 좀 더 비율을 내리고 나머지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를 높임으로써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이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70만 호를 공급해주겠다라는 공약을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을 좀 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건 뭐냐면 한꺼번에 공급이 많이 풀려버리면 지금 미분양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완만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대책도 나왔었습니다. 그것처럼 공급이 한꺼번에 풀려버리면 지금처럼 미분양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은 더 침체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조절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방향성이고요. 자,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PF죠. 일반 우리 개인들은 사실 PF에 대한 부분들이 다가오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PF로 인해서 줄도산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경착륙보다는 좀 연착륙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원활한 어떤 자금 융통을 통해서 최소한 PF 시장에 망가뜨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자체가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완화책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타이밍을 잡는 해안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좋으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